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중사 유족 측이 지난 3월 벌어진 사건 이전에도 성추행이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며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유와 은폐 정황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일상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스 가운데 우선 공유 물량인 2,500만 도스를 어느 나라에 지원할지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4개국 실명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 제공될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은 내일 새벽 도착할 예정입니다. MBN이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3.8%를 얻어 이재명 경기지사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절반이 넘은 57.7%가 적합한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안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새벽에 그쳐 아침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르는 등 다소 선선하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신고 3개월 만에 가해자 구속과 관련자들에 대한 보직 해임도 이뤄졌는데요. 신고 처리부터 수사까지 엉터리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자 불신 해소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 됐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은폐 시도 등 부실 수사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계, 학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구성되고 아마 10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될 거로 알고. 성추행 발생부터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걸친 부실 대응과 엉터리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실제 사건 직후 성범죄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무참모도 있고 그럼 국선 변호사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피의자 장중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그젯밤에서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또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 많으면 700명대 초반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중순 신천지발 감염으로 위기를 겪었던 대구는 14개월 만에 1일 감염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확진자가 653명을 기록하면서 이틀 전 677명, 어제 681명에 이어 오늘도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일상공간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바에서는 종업원과 손님 등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34명이 감염됐습니다. 유흥주 전발 확진자도 15명 늘어 누적 264명이 됐는데 산발적인 감염에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결국 대구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한편 60에서 7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률이 77.7%를 기록한 가운데 어제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예약을 하지 못한 고령층은 10월 이후에 다시 예약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라도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 미만의 경우 전화 예약이 불가능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한 백신의 구체적인 배분 계획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최소 75%는 국제 백신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제공하기로 했고 공유 대상 국가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백신 해외 공유 계획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8천만 회분의 백신 중 우선 공급되는 2,500만 회분의 배분 계획입니다. 이 중 약 75%, 1,900만 회분은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 공급됩니다. We made the decision to share at least 75% of these vaccines through COVAX. This will maximize the number of vaccines available equitably for all countries. 나머지 600만 회분은 위기를 겪는 국가나 파트너 또는 이웃 국가와 직접 공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와 한국이 직접 거명됐습니다. 각각의 백신 공급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에 제공하는 백신은 이미 공개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 세계의 대유행 종식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을 생산할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하다며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101만 2,800명분이 내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지난 2일 백신 수송에 투입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데 백신 반입에 우리 군용기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반입 4호 백신이 될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신흥 조직폭력배 4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는데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 끝에 조직원 전체를 검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경기도 이천의 한 공원 주차장에 승용차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들은 트렁크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꺼냅니다. 세력 다툼을 벌이기 위해 모인 경기도의 신흥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한 조직원의 결혼식장에선 90도 인사를 하며 새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역의 다방과 노래방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문신을 보이며 업주들을 협박하고 시비가 붙은 지역 주민에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7년 동안 확인된 범행만 50여 차례에 달합니다. 또 이들은 선배 말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안 된다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을 탈퇴하면 차량에 가둬놓고 집단 폭행하는 등 철저한 응징이 뒤따랐습니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이들 조직원 44명 전체를 검거하고 이 가운데 두목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 초선 돌풍이 불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떤 건의를 할까 관심을 모았는데 사진만 찍고 정작 쓴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68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과 개별 사진 촬영을 하고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1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는데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 청와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국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전달하길 기대했지만 도보다리 영광을 재현해달라는 등 문비어천가가 더 크게 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2차 회동을 한 뒤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저녁을 함께하며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차례 회의에서 두 사람의 이견이 좁혀졌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이버 분당 신사옥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지어진 28층 높이의 네이버 분당 신사옥입니다. 이 건물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리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햇빛 양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며 네이버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0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결과 대법원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 정도는 건강상의 피해만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석 달 전에도 부산의 고층 아파트 반사광 피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네이버에 반사광 방지 대책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먹다 남은 약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렇게나 버리면 약 성분이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자를 접습니다. 약을 변기통이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고 적힌 스티커도 붙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도록 돕는 약속 상자입니다. 약을 쏙 집어넣는 상자라는 뜻과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시민 참여로 생활 속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한 서울시의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든 약속 상자에 집에서 모아놓은 폐의약품을 모아서 약국에 갖다가 버려주세요. 어린이들은 집에서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동안 약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약속 상자에 폐의약품을 잘 넣어가지고 모아서 버릴 거예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통이나 변기, 하수구에 버리면 땅과 물에 스며들어 생태계를 망치고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의약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버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잘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폐의약품은 알약과 가루약, 물약, 바르는 약으로 구분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타던 대형 컨테이너선 12일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기름과 화학물질이 가득 실려 있어 끔찍한 해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녹이 쓴 배가 반쯤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화재가 난 대형 컨테이너 선입니다. 12일 만에 불은 꺼졌지만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에는 벙커유 278톤과 가스 50톤, 질산 25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We received the manifesto in the ship, and we found there are number of very hazardous chemicals. I think more than 80. 화학물질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끔찍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안을 뒤덮기 시작했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ගණ්ඩ යනකොට මාළු පැටියෙක්වත් නැහැ මේ තනිකරම අර නැවේ පුළුන් ගහලා මේ දැල් වලට මේ දැල් ඔක්කොම විනාශ වෙලා තියෙන්නේ මාළු පැටියෙක්වත් අපිට අහුුනේ නැහැ. 스리랑카 정부는 사고 지점 주변에 어업을 금지하고 기름이 본격적으로 유출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단군 이전의 신화인 마고를 주제로 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 영화도 주말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주말의 전시와 영화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형 컴퍼스에 일필휘지로 그린 사람의 형태. 작가는 한민족의 창세 신화인 마고 신화를 원초적이고 순수한 붓질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드로잉을 통해 작가는 원초적인 감각과 사유를 드러내며 신화의 주인공인 마고를 역사적 재현이 아닌 창조적으로 표현하면서 민족의 정신적 유대감을 담아냈습니다. 인간의 형태가 되기 전 과정을 상상하는 거라서 저는 거의 추상에 가까운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시들은 특히 입체 작품을 위한 최초의 그 드로잉을 갖다 옮긴 작품들이라서 1981년 미국 한 마을에서 19살 청년 존슨이 술에 취해 집주인을 공격해 살해한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주인공은 알 수 없는 힘으로 목이 졸리고 주변 사람들을 때리거나 욕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악마 빙의 재판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전 세계 3억 달러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2013년 컨저링의 속편으로 악령이 사는 집에서 벗어나 숲, 바다 등 확장된 장소에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6명의 범죄자가 모였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부다비를 배경으로 하는 볼거리와 추격 액션, 6명의 캐릭터 매력이 더해진 케이퍼 무비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고민하던 한 대학 총장님이 아주 큰 힘이 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흑인 대학 윌버포스대의 졸업식 날입니다. 단상에 오른 총장님의 한마디에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166명 졸업생의 학자금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한 겁니다. 총 37만 5천 달러, 우리 돈 4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요. 흥이 난 학생들은 즉석에서 춤을 추며 퇴장하기도 했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학교의 통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우한시의 지하철역에선 시민들의 협동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모두가 나서서 아기를 구해냈습니다. 중국 우한시의 지하철역에서 2개월 아기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빠져버렸습니다. 영무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러 달려가는 동안 시민들은 기관사에게 출발하지 말란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아예 좁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아기를 구해냈는데요. 아기가 무사히 엄마 품에 안긴 걸 확인하곤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찔했던 순간 모두가 힘을 모은 덕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지상에서 수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 연구팀이 5년에 걸쳐 자율주행 보트를 개발 중인데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0여 년 전 대양을 항해하던 범선 앞을 조각배가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키를 잡고 있지 않네요. 전기를 이용해 스스로 항해하는 자율주행 보트이기 때문인데요. 운하의 도시로 유명한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활용하려고 미국 MIT 공대 연구팀과 네덜란드가 한창 개발 중입니다. 빠르겐 2년 뒤부터 관광객들도 타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경우 속초 27도, 진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할 텐데요.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서해안에서는 안개도 아침까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오늘 낮부터 내일 사이 강원 산지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을 따라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6도, 전주와 광주 25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따뜻할 텐데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갈수록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